국내 최고 은행의 은행장이 사무실 위치를 바꿨다. 바로 수맥파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요즘 이런 수맥파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종종 뉴스 지면을 장식한다. 이처럼 수맥파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가면서 시중에는 각종 수맥 차단을 자랑하는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이른바 건강 아파트라는 슬로건을 내건 아파트 건설에까지 수맥 차단 기술을 차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정도다. 해당 아파트들은 각 동 1층 바닥에 수맥 차단 시설을 설치,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맥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이들은 드물다. 지금부터 그 수맥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집에 보면 옛날 사람들이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자면 몸이 안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들 그러니까 TV에서도 그렇고. 스무 듣긴 들어도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럼 뭐 지하로 물을 저기 흐른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수맥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수맥과 수맥파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수맥은 땅속 10에서 40m에 가장 많이 분포된 채로 쉬지 않고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수맥파란 무엇인가? 수맥 에너지란 땅 밑에서 그 물이 흐를 때 물과 물간의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때 회전전자파 중 대개는 우회전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지표를 올려놓은 사이에 돌이나 그다음에 금속, 그 외에 흙 등의 그 물질 속을 통과하는 사이에 물질 속에 있는 우회전 에너지를 밀어주어서 그 우회전 에너지가 풀려 나와서 자회전 에너지가 되어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수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즉 지구 내부의 진동파, 자기맥 등이 지하 수맥의 파장과 부딪히면서 파장이 변질, 신체 리듬을 깨는 유해파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맥파인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수맥파는 타워 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의 꼭대기에서도 감지가 가능할 만큼 그 투과율이 가공할 만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수맥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오해들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 풍수지리에서 수맥을 짚어본다고 해서 수맥 연구 자체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수맥파의 유해성은 이미 외국에서 다양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입증됐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수맥파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과학적 접근이 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됐다. 과학적 수맥 탐사기를 비롯 수맥파의 유해성에 관한 실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맥과 수맥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 많은 미신적인 그런 분야로 오인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진국을 보면은 특히 영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그 유럽 국가를 보면 100년 전부터 수맥이 있는 곳의 수맥파는 병원성 지대라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그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그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지역에 사람이 살고 집을 짓고 주거 공간이 되면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는 그 아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그 생체 리듬이라든가 날씨나 환경에 매우 민감한데 수맥은 환경에 그 가까운 그런 민감성을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수맥이 있는 경우에 수맥파를 많이 맞으면은 리듬이 깨지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좋은 생명체, 사람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체는 점점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종양이 되고 암이 되고 수맥과 그 깊은 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남대 이문호 교수팀은 팽슈이 사이언스라는 책을 통해 수맥파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 교수팀은 평균 자기장 0.5 가우스와
평균의 3배에 이르는 1.5가우스의 자기장을 각각 실험용 토끼에 쪼이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평균 자기장에 노출된 토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1.5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된 토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활동 저하는 물론 간 조직의 스트레스성 단백질의 축적이 2배로 증가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건국대 정진상 교수팀은 동물이 아닌 인체에 수맥파가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본 결과 수맥파에 의해 뇌신경의 반응이 느려짐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96년 11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다. 즉 수맥파와 인체 뇌파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수맥이 흐르는 수면실과 수맥이 흐르지 않는 수면실에서 피실험자들의 수면 과정에서의 뇌파 변동을 측정해 본 것이다. 제작진은 수맥파가 감지된 수면실과 그렇지 않은 수면실에서 각각 뇌파 측정 장치를 한 상태의 피실험자들에 대한 수면 상태 뇌파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수맥이 없는 곳에서 잠들었던 피실험자가 반대의 경우에 비해 훨씬 깊은 수면을 이루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맥파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접근은 국외에서 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수맥파 유해성 실험은 물론 각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맥파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 캐시바 흘러 박사는 수백 명의 악성 종양 및 암 환자의 잠자리를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수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거주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Jede Krankheit kann damit zusammenhängen. Aber es muss nicht. Bitte jetzt Folgendes, dass ja nicht ein Missverständnis ist. Es ist nicht so, dass jeder, der über eine Stirnzonenkreuzung schläft, auch Krebs bekommt. Aber jeder, der Krebs hat, hat ganz sicher Stirnzonenkreuzung. Auch beim Schlafplatz oder beim Arbeitsplatz. 또 수맥파의 방향이나 수맥파가 통과하는 지점도 암의 종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즉 수맥파가 인체의 사선 혹은 X자형으로 교차하느냐에 따라 또 같은 X자형의 경우에도 인체에서의 교차 지점에 따라 간암과 폐암 등이 각각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수맥파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애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수면으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수맥파를 피해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일이 침대 밑에 동파이프를 깔거나 수맥 차단을 했다는 아파트로 굳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일까?